자, 보자고요. 자, 이정이 쓴 풍계육가. 육가라는 것은 여섯수로 되어 있다라는 건데 우리 EBS 수능 특강에는 1, 2, 4, 6 해서 3과 5가 빠졌어요. 이렇게 뺄 때는 이런 것도 좀 그래. 좀 다 넣지, 이왕 넣을 거. 예상해 보면 우리가 지난 시간에 마지막에 했던 어부별곡이랑 풍계육가랑 거기도 이제 두 수 뺐고 여기도 두 수 뺐잖아. 얘네들을 두 개를 묶어서 가나로 만들 것 같아요. 가나. 해석도 내용도 좀 비슷하고 그래서 보면 돼요. 일단은 하기 전에 이수 두 번째 수는 선생님이 뭐 까먹을 수도 있기 때문에 이 네 개 중에서 이게 가장 중요합니다. 이수가. 이수. 왜 중요한지에 대해서는 이유 둘. 첫 번째, 일단은 연시조는 풍계육가라는 제목을 통해서 연시조가 이건 육가 6개니까 쭉 있는데 각 수, 그러니까 각 연과 각 연은 긴밀한 유기성이 없어요. 얘네들을 뒤집어서 각 수를 막 섞어서 뿌려도 뭐 큰 해석에 큰 차이는 없어요. 이 말은 요 작품, 요 작품, 요 작품, 요 작품을 별개의 작품이라고 인식하고 해석하고 공부하면 돼요. 이걸 이렇게 연결하려고 하지 말고. 이렇게 얘기하는 이유는 얘만 따로 떼서 시험에 원래 많이 나와요. 그래서 풍계 이렇게 얘기하면 이정의 시조라고 문제를 내지만 실은 풍계육가에 있는 풍계육가에 딸려 있는 거라서 빈도수가 높으니까 중요하기도 하고요. 또 두 번째로는 중의적 표현이 여기에 있거든요. 아직 학교에서 이거 진도 나갔니? 학교에서도 아마 설명을 해 주실 것 같아요. 자, 바로 해석합니다. 청풍을 끊고 조의 여겨 끊고 창을 아니 끊고 다단노라 끊고. 청풍이란 것은 맑은 바람, 부드럽고 맞이하기 좋은 바람. 청풍을 좋게 여겼다고요. 좋게. 청풍을 긍정적으로 여겨서 창문을 안 닫았다고요. 그래서 얘는요, 행위를 하기 이전에 원인이 됐지. 이 원인으로 인해서 문을 닫지 않았다라는 결과입니다. 마찬가지야. 명어를 끊고 조의 여겨 끊고 잠을 아니 끊고 들었노라 끊고. 역시 여기도 마찬가지로 밝은 달을 긍정적으로 좋게 여겨서 잠에 아직 들지 않았다는 얘기죠. 그러면 얘네들은 서로 바꿔도 되나? 대구법이 초장과 중장이 서로 그 구를 짝을 이루고 있죠. 당연히 대구법이니까 리듬이 되는 요인이 되기도 하죠. 그 다음에 또 이거 봐봐. 청풍을 어떻게 느껴요? 맑은 바람이라고 하지만 실은 바람 자체가 맑은 건 아니잖아요. 눈에 보이는. 바람은 뭘로 느껴요? 피부로 느끼는 것이기 때문에 청풍은 촉각적 심상이 되는 거고요. 명월은요, 밝은 달이잖아. 밝을 명자니까 그럼 얘는 시각적 심상. 이미 초장과 중장에서 각각 촉각적 심상과 뭐가? 시각적 심상이 나와 있기 때문에 두 개 감각이 나와 있기 때문에 얘는 다양한 감각이 이미 돼요. 다양한 감각을 통해서 화자의 상황, 화자의 정서, 화자의 태도를 또는 화자의 인식을 드러내고 있다. 그럼 당연히 맞는 거겠죠. 그렇지? 맞죠? 자, 그러면 그 다음 거 보면 옛사람 끊고 이 두 가지 두고 끊고 어디 혼자 끊고 간노 끊고. 여기서 옛사람들이란 것은 누구겠어요? 항상 사대부들이 노래하는 누구? 아니죠.
훌륭한 옛 인물들, 성현들, 옛 위인들, 자기가 추종하고자 하는, 그래서 옛사람은 화자가 긍정적으로 여기는 대상인데 그들은 죽었죠. 어디 갔어? 그래서 옛사람 이 두 가지를 두고 대체 어디로 갔느냐라는 거죠. 그래서 슬퍼하는 게 아니야. 어디 갔어? 난 이렇게 좋은데? 라는 거니까 얘는 현재 누리고 있는 자연 친화적인 태도가 있더라. 이렇게 얘기하면 되겠죠. 자, 그 다음에 내라서 끊고 누구라 하여 끊고 장록을 끊고 마음에 들고 끊고 내라서 내가 누군데 이런 얘기야. 내가 누군데 장록이라는 게 뭐예요? 장록이라는 것은 관직, 벼슬 플러스 그러니까 연봉, 고액 연봉, 높은 관직, 높은 벼슬과 고액 연봉을 내가 누군데 여기에 마음을 둘 리가 있겠느냐. 서리법이죠. 난 여기에 관심이 없다. 그래서 장록은요, 화자가 기피하는 부정적 대상이 장록이 되는 거죠. 조그만 끊고 띠집을 끊고 시내 위에 끊고 이른바 끊고 띠집은 초가죠. 그러니까 이제 우리가 많이 배워서 안단 말이야. 띠집이 있다는 것 자체가 하나 더 가난한 돈이 많으면 기와집 짓고 살겠죠. 근데 두 개를 믹스하면 당연히 이 띠집이라는 요 하나만으로도 안빈낙도, 안분지족, 안빈일념, 단사표음, 단표누항, 박주산채, 비니무원, 이게 다 나와야 되겠지. 뭘로 나올지 어떻게 알아? 얘네들의 의미는 공통적으로 가난하다. 그렇지만 여기에 만족해하는 삶의 태도를 우리가 엿볼 수 있겠죠. 그렇지? 이것만으로도 이 작품의 주제가 돼요. 요것만큼. 그러면 여기에서 대조적인 표현이 있니? 현준이가 얘기해봐. 대조. 잘했습니다. 이거 꼭 알아도 만약에 선생님이 현준이한테 현준아 장록이 뭐야? 뭐 얘기하겠죠. 띠집이 뭐야? 얘기해요. 어렵지 않고 잘들 하니까. 근데 스스로 이것이 대조라는 것을 얘기하면 맞다라고 알겠지만 얘기하기 전에는 캐치하기가 좀 힘들어. 내가 왜 이런 얘기하냐면 얼마 전에 너희들 봤잖아. 시험지 문학 첫 번째 문제 그 몇 번이야? 18번이 돼야 되나? 아니다. 21번이 돼야 되나? 그러니까 어쨌든 문학의 첫 번째 문제의 1번 선택지가 답이었잖아. 가에서 다까지가 대조적 상황을 바탕으로 해서. 기억나지? 대단한 게 아니라니까요. 이거 내시겠죠, 그치? 잘 나왔어? 야, 이거 수학 용자인데? 근데 왜 수학 시험지 살짝 보니까 왜 하얘? 그 뒷부분 왜 하얘? 깨끗하게 닦아놨어요. 그래? 수학 시험지 이렇게 깨끗하게 닦아놓으면 선생님이 너 닦아버릴 거야? 진짜 하얀데? 네? 아, 이쪽. 더럽게 풀었는데? 아니, 진짜. 샴푸가 고장나갖고 이거 컸어. 얘들아, 요거 대조적인 거
그럼 또 우리 6평 때 시험지 스타일 한번 같이 연결해 보면 대조적 상황을 설정하여 화자의 상황, 인식, 태도, 정서 뭐 이런 것들을 드러내고 있다 그러면 맞겠죠. 어젯밤 끊고요. 어젯밤 끊고 손수 닫은 문을 끊고 늦도록 끊고 닫히었어 끊고. 무슨 뜻이야? 어젯밤에 손수 닫은 문을 늦게까지 닫게 했다고요. 안 열었다고요. 그래서 이거는 이 부분, 선생님 이거 중요하다고 그랬잖아요. 그렇지? 여기에서 이 종장이 가장 중요한데 어젯밤에 직접 손수라는 것은요. 일단 뭐라고? 그래, 내가 직접 닫았던 문인데 이거를 늦도록 닫혔어라는 거죠. 자, 얘는요. 당연하죠. 늦도록 내가 닫게 했다는 얘기예요. 이거는 자기 스스로 세속적인 것과 단절하고자 하는 의지가 반영된 거예요. 그렇다면 얘들아, 이 손수라는 말은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손수는 이게 바로 의지죠. 문을 안 닫으려고 했는데 닫혔어요가 아니라 내가 직접이란 뜻이죠. 직접 닫게 했다는 거죠. 이 자체가 의지의 한 쌍이고요. 그 다음에 선생님이 이 이수가 중요하다라고 별표 쳤잖아요. 여기에서 중의적 표현이 있거든요. 여기에서 우리가 중의적 표현을 알아봐야 돼요. 중의적 표현이란 것은 이런 뜻도 있고 이런 뜻도 있는데 동시에 해석해도 되고 그 중에 하나만 1번을 선택해도 되고 2번을 선택해도 상관이 없다. 하지만 이런 뜻도 있고 저런 뜻도 있다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서는 내가 누구라고 높은 벼슬과 고액 연봉에 내가 마음을 두겠느냐라고 해서 화자 스스로 장록을 누릴 자격이 없다. 나는 그럴 만한 깜냥이 못 된다라는 뜻으로 해석해도 되고요. 나는 결코 화자 스스로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다라는 거죠. 만약에 1번으로 해석을 하잖아요. 그러면 이거를 어떻게 정리하냐면 이거를 겸손 또는 겸양의 태도라고 우리가 정리해도 돼요. 겸손한 거야. 그런데 화자 스스로 세속적 가치를 거부한다는 것은 종장의 내용과 연결이 되죠. 오케이. 그래서 겉으로는 요런 뜻이지만 아유 내가 그렇게 그래서 이거는 표면적이라고 그래요. 표면적으로는 겸손한 이거 시험에 반드시 나올 거예요. 표면적으로는 자신의 능력이 되지 않는다라는 겸손의 표현이지만 이면적 그 한꺼풀 벗겨서 그 속 내용을 들여다보면 이 말은 내가 거부한 거다. 손수 바깥과의 어떤 인연을 단절하기 위해서 손수 문을 닫은 것을 내가 끝까지 닫게 했다. 이런 내용이죠. 그렇죠? 자, 그러면 세속과 멀리 떨어져서 높은 벼슬과 많은 돈을 거부하겠다라는 것은요. 이런 태도라고 아까 말씀드린 바가 있었고 이거를 다른 말로 좀 바꾸면 청빈,
맑고 가난한 청빈한 삶의 태도를 드러낸다라고 얘기할 수 있죠. 그렇다면 청빈이라는 말이 나왔다면 이 얘기를 안 할 수가 없지. 청빈하면 뭘 떠올려야 되냐면 이런 대나무를 떠올려야 돼요. 대나무는 고든 의지를 갖고 있음과 동시에 이 속이 비어 있잖아요. 비어 있음이라는 것은 재물을 탐하지 않는 태도를 얘기하는 거고, 이 대나무의 고듬은 뭘 의미합니까? 그 선비로서 자기가 마음 먹은 것에 대해서 의지를 강하게 밝힌다, 이렇게 얘기하면 돼요. 자, 나머지도 한번 봅시다. 두고 끊고, 또 두고 끊고, 저 욕심 끊고, 그지없다. 그지없다는 끝이 없다라는 말이죠. 이 말의 속뜻은요, 또 두고 계속해서 저 욕심 끝이 없다라는 말은 나를 얘기하는 게 아니라 누구를 얘기하는 거야? 속세에서 사는 사람들의 끝없는 욕심을 비판하는 겁니다. 그래서 여기에서는 비판의 태도가 되게 중요해. 여기 1수에 비판이 있었어, 없었어? 없었어요. 2수에 비판이 있었어, 없었어? 여기도 없었어요. 4수에는 비판이 있습니다. 그렇지? 오케이. 그 다음에 나는 끊고, 내 집에 끊고, 내 세간을 끊고, 살펴보니 끊고요. 나는 화자죠. 나는 내 집에 세간이란 것은 살림살이를 얘기하는 거야. 내 집에는 어떤 살림살이가 있지? 집안 살림에 사용되는 온갖 물건들이 뭐가 있나? 라고 살펴보니까 우습다 끊고, 낚싯대 하나 외에 끊고, 거칠 것이 끊고, 전혀 없어라 끊고. 낚싯대 말고는, 이것도 잘 봐라. 거칠 것이 없다라고 얘기할 때 이게 뭐냐면, 말 그대로 막 이렇게 해도, 막대기를 들고 막 이렇게 해도 뭐가 막대기에 걸릴 게 없다는 거야. 가진 게 없다라는 거야. 이 표현은 잘 봐봐. 거칠 게 없다라고 얘기할 때 그 말의 뜻은 뭘 휘저어도 그 끝에 닿는 게 없다라는 거야. 뭐는 하나 걸린대? 낚싯대. 그러면 이 낚싯대 하나는 화자의 유일한 세간, 살림살이 되겠죠? 그러면 아까 여기 2수에서도 대조라는 걸 뽑았잖아. 여기도 대조가 되나? 있죠. 저 욕심과 낚싯대 하나는 서로 대조되죠. 맞죠? 욕심은 뭐야? 이것저것 쌓아두고자 하는 세속에서 사는 사람들의 끊임없는 욕망과 욕심을 얘기하는데, 나는 이거 말고는 아무것도, 아무리 이렇게. 그래서 이거 가난 노래 얘기할 때 많이 나오는 게 거칠 것 없어요. 내가 얼마나 가난한 줄 알아? 막대기 잡고 막 해도 막대기에 걸리는 게 하나 없을 만큼 가난해 라고 얘기하는 거죠. 자, 전혀 없어라. 그래서 이 우습다도 한번 별표 쳐볼까요? 우습다가 자조적인 태도라고 얘기하면 돼, 안 돼? 자조라는 것은 무슨 뜻이야? 스스로를 비웃는 태도죠. 그럼 나는 낚싯대 하나밖에 없다라는 것에 대해서 내가 자조적인 태도를 보인다고 할 수 있어? 이거는 만족의 웃음이에요. 나는 요거 시험에 나온다고 봐. 자신의 처지를 비관하고 있다. 자기 자신을 자조적 태도를 보이고 있다. 틀려요. 이거는 만족입니다.
내가 원했던 삶이야. 이렇게 가난하게 살지만 만족해하는 요 모습은 화자가 원했던 삶의 모습을 얘기하는 거죠. 자, 그 다음에 오둠이 끊고 위하여 끊고 홍진에 끊고 나아가지 마라 끊고. 홍진하면 또 뭐겠니? 정극인의 상춘곡의 맨 첫째 줄에 나오는 거죠. 홍진에 묻힌 분내 인해생에 어떠할꼬 옛사람 풍류랄 미찰가 만미찰가 라고 얘기하면서 홍진이라는 것은 당연히 아까 얘기했던 뭐야? 속세 세속. 왜 홍진이 속세와 세속을 얘기하는지 아니? 옛날에는 아스팔트가 없었잖아. 바닥이 붉은 흙이야. 사람들이 하도 많이 다니니까 붉을 홍자에 먼지 진짜라고. 사람이 많은 곳은 붉은 먼지가 많이 나는 거야. 중국에선 말이죠. 우리나라 토양은 붉은 토양이 거의 없거든요. 중국에. 자, 그래서 오두미는 뭐냐면 5마일 정도의 쌀, 그러니까 되게 적은 쌀이에요. 그러니까 이거는 박봉? 얼마 안 되는 월급? 그 돈 몇 푼 벌겠다고 세상 밖으로 나아가지 마라 라고 해놨죠? 나아가지 마라 해놨죠? 별표. 이건 뭡니까? 이거는 명령형이에요. 명령형이 들어가 있다는 것은요. 뭘 의미한다고 그랬지? 화자가 뜻하고자 하는 의지를 드러낸 거예요. 야, 하지 마. 거기 나가지 마 라고 한 것 자체가 나는 거기에 나갈 생각이 전혀 없으니까 너도 홍진에 나아가지 마 라고 얘기한 거예요. 그 다음에 바람비 끊고 어지러워 끊고 칼과 톱이 끊고 무서워라 끊고. 바람과 비가 어지럽다고요. 어지러운 주체가 바람, 비죠. 자, 볼래요? 볼래요? 잘 봐봐. 여기에서 여기다 쓸까? 여기서 보시면 바람과 비는요 자연물이지. 어지러운 대상을 의미하는 자연물이죠. 얘가 뭐 한다는 거야? 어지럽다라는 거잖아요. 왜 어지러워요? 홍진이 이렇다라는 거예요. 그러면 홍진이라는 것 자체가 세속, 속세를 상징하거든요. 잘 봐봐. 동현아 이거 봐봐. 얘랑 얘는요 어떤 관계냐면 홍진은 세속 또는 속세 그 자체인데 바람비는 세속 속세가 이렇다라는 거죠. 그래서 바람비는 뭐라고 하냐면 위에 나와 있는 홍진이 지니고 있는 속성이다 라고 정리하면 굉장히 깔끔하게 마무리가 되는 거죠. 그래서 뭐가 무섭다는 거야? 칼과 톱이 무섭다라는 거죠. 칼, 금속이죠. 톱, 금속이죠. 여기서의 금속은 무서운 겁니다. 화자에게 또는 그 누군가에게 위협을 가할 수 있는 부정적인 금속성의 이미지. 그러면 잘 정리해보면 이런 거야. 자, 홍진이라는 화자가 싫어하는 부정적인 어떤 그런 세속 또는 속세 공간이 있어요. 홍진의 속성은 뭐야? 바람과 비가 어지러운 것처럼 바람과 비가 어지러운 이러한 속성을 지니고 있어요. 어지럽기 때문에 칼과 톱마저 무섭게 되는 거죠. 생명을 담보로 하는 무자비한 부정적인 이런 세상을 바람, 비라는 자연물,
칼과 톱이라는 금속성의 이미지 이렇게 제시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나중에 끊고 슬퍼하고 뉘우친다 끊고 기구하다 끊고 박자가 안 맞네. 나중에 슬퍼하고 끊고 뉘우친다 기구하다 끊고 기로다단 끊고 하여라 끊고 좀 길다. 자, 이게 무슨 뜻이냐면 나중에 괜히 내 말 듣지 않고 나중에 슬퍼하고 뉘우친다 하고 뉘우친다 하면 기구하다. 우리가 이런 말 쓰죠. 기구한 운명 이런 거 많이 쓰죠. 이렇게 이거는 뭐냐면 세상살이가 순탄하지 못하고 괴롭다라는 거죠. 그리고 기로다단, 야 우리 삶의 기로 나뉘는 거, 기로다단, 삶의 갈림길의 갈래가 삶의 갈림길의 갈래가 많다. 왜냐? 어디로 가야 할지 모르는 상황이 되어버린 거라고요. 괜찮을까? 자, 주된 표현법은 일단 대구법 놓치면 안 되고 서리법을 통해서 화자의 태도, 상황, 정서 이런 것들을 제시하고 있고요. 그 다음에 대조. 대조? 어딨지? 여기 대조. 낚시대랑 욕심. 그 다음에 전체적인 대비. 그래서 만약에 이게 시험에 고스란히 이 지문이 나온다. 그러면 이렇게 문제를 내시겠죠. 꼭 이 안에서가 아니라 각 수에 있는 것들. 예를 들어서 청풍과 명어를 만약에 뭐 예를 기역, 니은이라고 한다면 오두미라는 것과 얘랑 대조될 수도 있겠죠. 이런 식으로. 대조 투성입니다. 이번에 6평 때 1번도 대조를 가지고 답 문제를 낸 거 보니까 어렵지 않게 우리가 잘 접근할 수가 있다. 괜찮죠? 괜찮죠? 그리고 이거 마지막으로 요 한마디 더 반복할게요. 오둠이 위하여 홍진에 나가지 말아라. 이거 그렇게 하면 안 된다. 나가면 얼마나 무서운 줄 아냐? 라고 얘기했을 때 계도의 의미도 있죠. 경고의 의미도 있습니다. 그래서 이것도 잘 알아두시면 이 작품과 관련한 문제풀이는 크게 걱정하지 않을 듯 합니다. 괜찮아? 괜찮아요? 좋아. 얼마나 편해. 시험 앞두고 이런 것만 하니까. 이제 다음 마지막 작품 한번 봅시다. 거기 나와 있는 문제에 연결되는 거 풀리는 거 있으면 한번 풀어와봐. 선택지 제거. 관련 없는 건 냅둔다 하더라도 한번 풀어와봐. 마지막 수에서 칼과 톱이 일상적 소재가 될 수 있어요. 뭐 되죠? 여기는 다 일상적 소재야. 칼톱 일상적 소재지. 그럼 현준아, 일상적 소재가 아니려면 뭐 해야 되는 줄 아니? 문제 스타일에서 일상적 소재가 아니려면 판타지적 소재면 돼요. 판타지. 비현실적인 거 빼놓고는 다 현실적이고 일상적 소재인 거야. 알겠지? 알겠죠? 오케이.